일로 갔다는 거야. 지금 이런 저기 벽담 짓고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가 높지? 네. 저기가 높고 그건 특별히 쌌지만은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이거 짓느라고 이렇게 깎아서 그렇지 일로 전체적으로 그럼 여기가 끝이거든? 그러면 지금 저기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한 번 멈춘다는 거야. 그러네. 여기서 이런 데는 바위 깨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인작으로 하더라도 물에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왜 이게 턱을 만들어줬거든. 다 이거 유속 늦추려고 하는 거야. 뭐 할 일 없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유속을 늦추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물이 지구로 빠져 그럼 다 쑥 내려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저기서 벌써 얘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 내밀었잖아. 내밀으니까 물이 벌써 한번 쑥 뺐잖아, 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또 내밀었어. 이렇게 되잖아. 예, 이렇게 내밀었잖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이게 여기서 생겨. 그러니까 여기 골이죠, 여기. 네. 들어가는데 이런 거 다 골짜기로. 네.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뻗었느냐 보라니까 팔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 자꾸 보라는 거니까 간산화서는 쓸데없이 막 이게 있어요. 여기도 고리라고 그래서- 봐야 돼요? 잘 배우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말할 때 얼른 봐. 여기도 고리라고 봐야 돼. 대나무 있는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골 있어요. 사이.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다니면서 사람 관상 볼 때도 있잖아. 이 골 보는 거야. 얼굴에 주름이 어떻게 잡혔나. 주름이 어떻게 잡혔나. 그런 거 다 보는 거야. 이 상에서는 차라리 굵은 주름은 안 나빠. 잔잔한 주름이 악살이야.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자잔한 자름 착착 있잖아. 고생이 많아, 고가 많아. 얼굴에 자잔한 주름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자잔한 주름이 무서운 거야. 아예 큰 거는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다 S자로 가잖아. 네. 계속 S. 이래야 물이,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가면서 얘가 이쪽을 보는 거잖아. 한 번씩 돌아. 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두지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 왔습니다. 이 대흥사는 지금 저 뒤를 보시면 두른산이 있죠. 두른산이 이제 진산인데요. 우리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두른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자리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22교구의 분사에 해당됩니다. 현재 해남 목포, 영암 무안, 신안 진도, 완도, 강진, 광주 등 9개 시군의 말사를 관할하고 있고요. 서남해 지역 사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른산을 대둔산이라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원래 사찰의 이름이 대둔사였습니다. 근데 근대 초기에 대흥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 그러니까 삼재 불입지처라고 그러죠. 3대 불입지처, 미치지 못할 곳으로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이다. 그래서 그의 의발을 이곳에 보관한 이제 도량에도 해당됩니다. 이후 대흥사는 한국 불교의 종통이 이어지는 곳으로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도량으로 번무하였고요. 또 풍담 스님으로부터 초의 스님에 이르기까지 13분의 대종사가 배출되었고, 만화 스님으로부터 범해 스님에 이르기까지 13분의 대강사가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3분 대종사 가운데 한 분인 초의 선사로 인해 대흥사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산간 분지에 위치한 대흥사는 크게 남원과 북원, 그리고 별원의 표충사, 대광명전, 박물관 3구역으로 나뉘어져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 대흥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풍수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입지 조건을 보면 이 판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찰 중에서도 굉장히 이 터 자체가 넓은데요. 저 두른산의 진산을 저 주봉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넓게 포진을 했어요. 포진을 하고 좌우로 다 벌려졌어요. 완전히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 대흥사 기준에서 보면은 백호 쪽은 전체적으로 산 원줄기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와서 이 백호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 주산에서 여기서 보면 왼쪽을 보면 거기가 능선이 꺼져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륜산의 이 청령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어깨 부분이 어떨까? 양쪽에 어깨 부분이 꺼져 있죠. 그래가지고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은데 그거를 막아주는 이 뒤에 그 산이 없어요. 그쵸? 산이 없고. 그래서 계곡도 굉장히 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실은 불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법당이 많이 들어섰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만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화했었죠. 화했는데 건물을 이제 다 안 치다 보니까 조금 그러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여긴 기운이 조금 화한 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저 두륜산의 저 주봉이 굉장히 기봉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채살을 딱 펼쳐놓은 것처럼 그러죠.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위치 어려운 보관을 크게 쓰잖아요. 보관으로 보여요. 저 오른쪽을 보게 되면 보관으로 보이고, 또 그 옆에 또 봉우리도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수행처로서 큰 인물이 날 수 있는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흥사에서 저 안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산을 보게 되면 저 산이 이제 새가 한 마리 날아드는 형상으로 저기 머리 쪽에 그쵸? 꼭지 쪽에 솟아 올라가서 새가 날아드는 형상인데 그 산에도 사실은 그저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이 대흥사에는 물이 상당히 많은 이제 곳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청령 쪽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청령의 그 본 맥은 사실 좀 짧습니다. 짧고 저 딴 데서 오는 그 맥이 쭉 뻗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 저 골이 깊어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 청령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좀 센 걸로 제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저 중심에 있는 두륜산의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저런 산의 정도면 판이 이 정도 커야 돼요. 근데 크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요 안에 혈처가 있겠죠. 혈처가 있고 또 큰 대신 약간 좀 화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여기서는 백호 쪽에서 바로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게 여기에 이제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흥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흥보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연리근이라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무 두 그루가 뿌리를 맞대고 있죠. 같이 한 뿌리에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갈라졌는데요. 이 나무는 느티나무예요. 수령은 한 500년 됐고요. 이 나무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걸 열리래요. 열리라고 하는데 오랜 세월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비바람도 같이 맞고 서로 부대끼고 하여튼 우리 인간은 그 100년도 못 사는데 이 자리에서 500년을 지켜봤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열리지 또는 열리목이라고 하고 또 열리근이라고도 얘기죠. 이거는 두 몸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각각 그 부모의 사랑 또 연인의 사랑에 비유되어 일명 사랑나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에도 열리나무에 대한 관한 기록이 전하는데 이런 나무가 나타나면 경사스러운 길조로 여겼죠. 더군다나 이 대흥사의 열리근은 500여 년이 된 느티나무로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랜 세월 담아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러하겠죠. 그래서 왼쪽은 음의 형태고 오른쪽은 활발한 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인들은 이 자리에 와서 사진도 찍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오래 간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흥사 오시면 사랑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가시면 이제 발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절하고 참 들려. 사실은 대웅전이나 이런 이제 주부를 모신 곳이 그 대흥사 바로 중심선에 있어야 되는데 대흥사는 그게 아니고요. 그 대흥사에 그 들어오다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왼쪽에 좌측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흥보전이 이제 석가모니 부를 모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물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해요. 물을 한번 저쪽에서 물이 돌아서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흥보전 끝에 이 맥이에요. 지맥이. 한번 보세요. 지맥이 저기서 출발한 지맥이 이렇게 쭉 여기까지 뻗어와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을 거수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을 거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한번 거수해주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을 한번 모아줘야 되는데
참 특이해. 이렇게 말아줘서 거수해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보면 물이 이제 배반했어요, 결론은. 근데 그게 묘하게 여기서 걷어준다는 거죠. 이 대웅사 이 대웅전 자리가 이게 참 특이해요. 그 벽고 쪽에서 저렇게 걷어주고, 여기도 보세요. 이런 거 다, 이런 바위들은 우리가 원래 있던 바위들에 이런 큰 바위들을 이렇게 쭉 돌아서 저기서 이제 거수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웅전 자리가 그래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제대로 보이죠. 지금 저쪽에서 물이 와가지고 저쪽에서 옵니다. 획 돌아요. 돌고 여기로 쭉 이렇게 도는데 여기 이 라운드를 저쪽에서 저 끝쪽에서 저 나무 뿌리 보이죠. 거기서 물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하나 맥이 하나 내려오고 저쪽에서 이렇게 또 뻗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세를 하니까 물의 유속이 느려지겠죠. 이렇게 안 되면 이 대웅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흥사의 이 뒤 현무를 보면 이게 토금채입니다. 토금채로서 굉장히 후덕하고 또 이렇게 잘 감싸고 있습니다. 잘 감싸고 대웅전 자리로서는 참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두른산을 그 줄기에서 내려오는 그쪽에서는 바람이 너무 사실 많이 세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원래 이 대웅전 자리가 그래도 참 전체 그 현무도 두툼하게 잘 쌓고 있고 바람으로서부터 이렇게 노출이 안 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대흥사 산신각 앞인데요. 산신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대흥사 이쪽이 지금 청룡 쪽이에요. 대웅전 기준으로 보면 청룡 쪽이 이렇게 밖으로 쫙 길어 나가는데 여기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그 대흥사 대웅보전의 이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게 청룡자락입니다. 근데 청룡자락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 끝이 완전 감아돌았어요. 이렇게 감아돌고 저게 들렸죠. 감아돌고 물이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다 S자로 나가요. 근데 산신각하고 대웅전 쪽에서 그렇게 돌아줘요, 물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청룡자락, 청룡의 지명을 보면 여기까지 뻗어나온 거예요. 이게 최하 뻗어나온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돌면서 뻗어나와요. 청룡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골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차단을 시켜줘요. 다 어느 정도 순화시켜주고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흥사의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이나 산신각은 엄청 잘 들었었습니다. 여기를 점멸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올라가면서 들리죠? 이게 바로 청룡자락이 이렇게 돼야 여기서 저기서 오는 바람을 이 뒤꿈쳐서 다 막아주고 물이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돌아가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저거 봐봐. 저 바위 봐, 저 바위. 저 바위를 보게 되면 이 청룡의 끝자락이에요. 청룡의 끝자락인데 이 청룡 끝자락에서 바위들이 저렇게 오는 물을 저쪽에서 청룡 쪽에서 물이 내려와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물이 내려온 거 이렇게 다 막아주고 있어요. 저게 한문 역할을 해. 한문은 수직으로 서 있어요. 저 한문이 떡시루가처럼 바위로 딱 돼 있죠. 이래야 그래서 여기가 비구도량인데요. 스님들이 좋은 스님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청룡 쪽에서 벌써 물을 이렇게 하고 물도 여기서 확 돌아가잖아요.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 대흥사의 그 대웅보전은 명당입니다. 명당. 이 청룡에서 이렇게 맥이 이렇게 뽑아줘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저 바람이 이렇게 직접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물 따라가고 이 골 따라가던 바람이 그러니까 순화가 돼서 간다는 거죠. 여기 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웅보전은 청룡이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을 보세요. 대웅보전 기준에서 아니면은
바로 바짝 붙어가지고 맥이 이 수라가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아야 돼요. 폭이 넓으면 그만큼 바람길이 넓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길이 좁습니다. 이거 골이라고 느낌이 안 들어요. 바람이 하나 치고 올라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S자로 가니까 또 돌아보고 가다가 또 돌아보니까 이 물이 가서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순환돼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형사의 이 대웅저 본점 그 청룡 쪽은 정말 저렇게 멋있는 한문이 있다는 게 예술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청룡자락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기서 이게 1차 관문이 아니고 저 위에 또 한문들이 축축축 서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대흥사 바로 이제 그 대흥보전이 있는 그 뒤입니다. 뒤 흠액 들어오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산 자체가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런 데가 골인데 골을 다 피해서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흥보전은 사실 자세히 보면 이게 눈에 일반적인 풍수는 눈에는 별로 좋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절터는 여기 대흥사에서는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되게 잘 들어왔어요, 절이.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우리가 이 대흥사 바로 대웅전에서 안산을 한번 보자고요. 대웅전에서 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저쪽을 한번 보세요. 이 대웅전 쪽에서 보면 저게 청룡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청룡이 저렇게 저건 굉장한 귀사예요. 귀사를 보는데 제 눈에는 요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자 얼굴 같기도 하고, 요 뒤에 이제 등잔대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엉덩이 짝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걸로도 보이고 앞에 이렇게 바위가 둥글는 거 그 발가락으로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를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저것도 사자 앙천형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 눈에 사자로 보여요. 저게 사자로 보여서 암사자, 숫사자가 아니고 저거는 이제 암사자로 보입니다. 제 눈에. 사자 앙천형으로 보면 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대흥사의 그 대형 보전은 우리가 사상으로 볼 땐 요거는 와혈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와혈지. 와혈지를 본다는 건 소쿠리 형태를 보는데 바로 여기서도 이제 그 청룡이 보여요. 바로 붙어 있어요. 요 탑을 기준으로 저 산 바로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게 이제 청룡인데 바로 저렇게 붙어 있으면은 발복이 빠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자오양입니다. 자자오양으로 여기는 연년문입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자오양. 자자, 일상생기, 이중오기, 사마연년, 연년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으면 길사가 끊이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손들도 굉장히 잘 돼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 있으면은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다. 자손들이 집안에 영광을 갖다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웅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물이 이렇게 도는데 이게 아니에요. 바로 안산. 안산 한번 보세요. 토채야, 토채. 책상 안으로 보시면 돼, 책상 안. 그러면 여기서는 저 사자가 원래 사자 앙천형이 저게 귀성인데 그것까지 뭐냐면 대단한 학자, 수행자 이렇게 나오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큰 스님이 많이 나온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 또한 여기서 감아 돌아가가지고 이런 바위들은 원래 있던 바위들이거든요. 바위들인데 물이 이렇게 돌면서 저 백호 쪽 그 앞에 이 판 자체에서 저쪽에서 물을 거스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대흥사는 청룡은 이렇게 되고 백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특이하네. 저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걸 우리가 보면 이제 물이 많이 올 때 아무래도 계곡을 돌면서 물이 세차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저기를 치겠죠. 물이 이렇게 가면서 치면서 물이 획 돌아서 이렇게 나간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대흥사 그 대흥본전에서 백호 쪽인데요. 여기로 밀고 내려왔죠. 여기로 밀고 내려오고 요거는 이제 그 안산 쪽이에요. 안산 쪽에서 절로 치고 내려 저기서 또 물이 감싸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극이죠. 그래서 이 파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파구가 완전 육곡구수예요. 육곡구수로 쭉 나간다. 그래서 대흥사는 대흥보전이 진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여주에 가면은 경기도 여주에 가면 신륵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기에 이 절터에
저게 묘미입니다. 만약에 저거를 깎아내렸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이렇게 코너를 돌고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를 탕 치면서 물이 휙 돌아서 물이 회오리 가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마 맛상자도 좋지만 마지막 상자도 막내 상자도 굉장히 이제 큰 힘을 발휘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흥사는 결론은 이제 굉장히 명혈이다. 이 대흥전 자리가 대흥보전 자리가 명당 중에 명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안 타요. 바람이 탈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 수구가 이 물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바람 탈 일이 없고 또 S자로 와서 이렇게 육고 구수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길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